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설 연휴를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새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미시적 접근법으로 우리 삶의 프로그램을 적성해 나가는 개인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을 한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왜 내 마누라, 내 형제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누라, 우리 가족, 우리란 말을 많이 쓸까. 우리는 또한 다른 용어로 우리라고도 합니다. 소우리, 돼지우리 하던 식으로. 즉 내라고 하는 이 우주를 확산시켜 나갈 때 내 주변에 있는 그 범위를 우리 또는 우리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뿔에서 나와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의식의 파장을 공유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를 있게 했던 그 근원을 오늘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체험입니다. 과거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등장을 하기 전에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즉 연금이 해당되고 도인이 제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반들에게 사기를 치면은 안 된다. 도사란 말 자체가 도둑놈 도자에 사기꾼 사자가 돼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제가 군복을 입으면서 여러 도문들을 갖다가 섭렵하고 돌아다녀 본 결과 도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도단체를 만든 자들이 얼마나 사기꾼 짓을 많이 하는지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남들이 말하는 비아냥거림의 도사가 아니라 진짜 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올 기회는 아예 제 스스로가 근본적으로 없애버렸더랬습니다. 그때 마찬가지 노무현 시대 때 장관을 지냈던 어느 양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중국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한번 중국으로 놀러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 저도 군복 벗고 별로 할 일도 없는 참에 그 중국이란 나라를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갔더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 상고사의 영역이나 또 우리 고대 역사에 관련된 것은 한 사람의 환인, 한 사람의 환웅, 한 사람의 단군이 있는 줄만 알았고, 그때 신화로만 알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젊은 사람 하나가 호텔에 자고 있는 저한테 와서 넌지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때는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시대입니다. 김 박사, 도 닦는다고 하는데 혹시 단군 그 초상화 하나 살 의향이 없냐고. 제가 웃었습니다. 아니, 단군 초상화는 남한에도 많은데 무슨 단군 초상화를 사라고 하느냐. 그때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시대에 북한에 웬만한 것들은 다 팔아먹고 인민군 대자가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문화재 중에 오래된 단군 초상이 하나 있으니 그걸 맨더컬러 잘라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을 장소를 보고 돌아다닌다 해서 자기가 50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참 씁쓸해 하더군요. 그래서 그 뭐 한번 구경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온 걸 쭉 펼쳤습니다. 진짜 멘도콜라 잘라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묘향산에서 있는 어느 절에서 이걸 잘라왔다. 그래 그 상을 보는 순간에 우리 한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표준 영정이 아닌 겁니다. 참 희한하다 이래가지고 영정을 보는 순간에 머리가 띵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림에도 기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서둘러 그걸 내가 구매하겠다 해가지고 50불 주고 사서니 내가 100불 주마. 그래서 아니 그냥 50불만 줘도 됩니다 그러는 걸 귀한 것은 그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 삼아야지 남이 생각하는 가치로 해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100불을 주고 구매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걸 서울로 돌아와서 인사동에서 표구하는데 80만 원 들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표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구를 해가지고 그 거는 날 지금 제 도장 사무실에 걸어놨습니다. 딱 걸어놓고 그날 정확하게 100배를 통해서 당군과 대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통상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은 내 안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깊이 빠져 들어간 내 안에서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 있는 상으로서의 단군이 아니라 몇 명의 단군이 착착착착 스쳐 지나가면서 소리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단군이란 제사장인과 동시에 임금이었다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고, 몇십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을 지난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었다. 그것이 꿈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군상 봉헌식을 하고 앉아서 명상하는데 징징하는 그런 식으로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때를 이제 수행자들은 통상 영빨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상고사를 한번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환단고기가 대중의 인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확 번영할 때가 아니고 그것이 2005년도였기 때문에 환단고기류가 어느 정도는 유통이 되어 있었지만은 주류 사학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위서로 판정이 낸 관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역사서로서는 인정을 받지를 못했더랬습니다. 다만 막연하게나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중국이란 나라가 그 중국 북방 민족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저렇게 만리장성을 쌓았는가. 그 북방 민족들은 분명히 중국이 무서워할 만한 아주 씩씩한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었지 거대한 역사적 뿌리가 있는 줄은 몰랐더랬습니다. 그래서 단군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사학계가, 그중에 제야 사학계가 엄청난 공부를 해놓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때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이 KBS 이사로 있다가 군복을 직장을 그만둘 기회가 돼 있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아는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 양반이 오히려 승진을 해가지고 내일이면 벗을 단계에 오히려 내일이 원주 총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주 한학자이면서 유학자가 돼가지고
역사학자 중에서도 이중재라고 하는 제야사학자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양반이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빠입니다. 환빠. 즉 환단고기에 미친 사람. 근데 이 양반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책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말로서 들었는데 황당무계했습니다. 이렇게. 동서이말리, 남북오말리에 9개의 민족이 12개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9이족, 9개의 민족, 12개의 나라. 그들은 하나의 세상과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 있었으니 그것들이 바로 탱그리 사상이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전쟁사를 공부하면서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재밌다 싶어서 그 길로 역사적 관점을 파고 들어가 보면서 아울러 제가 공부했던 이 수련의 내용들을 중국 저는 도학 총수로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도교 또는 도학, 도가 이것들이 다 중국 것인 줄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환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7명의 환인이 있었고 환웅이 한 사람이 아니라 18명의 환웅이 있었고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니라 47명의 단군이 있었다. 그리고 환웅이나 환인이나 단군이라 하는 말은 마치 신라의 왕이 거서관, 차차웅, 마립관 이런 식으로 하던 그 왕의 이름을 환웅, 환인, 단군으로 불렀다. 그때 내용을 처음 접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왜? 내 뿌리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한번 공부를 해봤더랬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점점 드러나는 것이 제가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의 어조를 파고 들어가 봤을 때 신라 김씨의 그 어원이 투후 김일제였었고 김일제가 한무제시 흉노족 중에서도 동흉노, 서흉노, 그리고 중앙흉노를 휴도국이라고 했음에 휴도국이 망하면서 거기에 두 왕자가 한 무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받았던 성이었다. 거기 알타이라는 곳이 금산을 갖다가 투르크로 발음할 때는 알타이였고 금산에서 왔고 제천금인, 금으로 만든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가졌으니 너는 성을 김으로 하라. 이것이 모든 김씨의 시조가 되었고 그것이 중국의 김일제를 조상신으로 모셨던 김가장, 우리 장가게, 원가게 할 때 그 가가 하는 말이 중국에는 동네 이름을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김일제를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조상으로 모시고 사는 김가장이 있었다.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말이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 공부를 하면 그것들만 자꾸 들어옵니다. KBS 대하 드라마에 김가장을 찾아가는 역사도 있고요. 신라 문무왕의 비석에서 투후 김일제가 자기들의 조상이다 하는 게 나오고 또 다른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에 있는 비석들의 모임에서 왕비의 비석에 또한 투후 김일제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 김씨가 북방 흉노족에서 시작됐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흉노족을 공부를 하다 보니 흉노는 중국 애들이 붙인 이름이고
원래는 훈 제국입니다. 훈. 그 훈 제국이 터키어로 훈 제국의 땅, 터키어로는 땅을 가리라 그랬답니다. 그 훈 제국의 땅이 훈가리거든요. 이것이 지금 헝가리란 나라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을 유럽에서 만들었을 때 헝가리 제국의 지배 계급이 훈족이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개에 나와 있는 9개의 부족이 12개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곳에 그 12개의 나라 중에 수밀이라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던 4대 문명 발상지의 조상인 수메르라고 하는 말도 그때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부터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그 중에 태산이라는 이 산 이름이 속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라고 하는 그 태산의 시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뒷걸 모아 태산이다.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식으로 저는 태산이 그냥 모를 때는 막 그냥 우리나라 어디는 태백산을 갖다 그래 불렀겠거니 하고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산동성 왼쪽 그 안에 진짜 태산이라고 있는 겁니다. 태산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산의 동쪽이라고 해서 산동. 태산의 왼쪽이기 때문에 산의 왼쪽이다 그래가지고 산서. 이게 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산을 속담으로 삼았을까? 더 들어가 보니까 우리 산이었던 겁니다. 태산이. 우리 산이었다는 말은 우리 민족의 산이었다는 뜻이죠. 이게 조금 더 공부를 하여 보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반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륙 삼국에 있다가 반도 삼국으로 바뀌어진 게 서기 700년을 조금 넘어서부터 바뀌게 됐다는 것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모든 역사가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제 전국이 전쟁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반도 쪽으로 대륙 쪽에서 침략을 해 들어왔던 것이 약 950번을 침략해 들어왔다고 우리 전쟁사 시간에는 제가 배웠더랬습니다. 그게 우리 반도에 있는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덩어리를 놓고 서로 싸우는 유목 민족들의 이합 집산 과정을 그렇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특히 전쟁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한 사군이 있었다, 한 무제가 있었고 또는 전한에 한 나라가 있다면 그 중간에 신나라라고 하는 왕망이 세운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망 그 이후에 드러나는 나라는 후한이라 그랬다. 뭐 이 정도만 알았는데 전한을 세웠던 유비가 아니지. 유방이지, 유방. 이름도 구력한. 그 유방의 손자가 유철이고 그 유철이 한 무제라고 이름 불렀으며 유방이 북방 유목 민족의 훈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탈출하는 과정에 왕소군이라는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훈 제국의 왕을 우리 단군 환웅하듯이도 그들의 왕은 선우라고 했으며 묵돌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이 유방을 잡아가지고
중국 대륙 전체에 대한 굴종의 조약을 맺었는가. 그런 훈 제국의 이야기로부터 중국 역사인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하상주, 우리가 배울 때는 하은주라고 배웠죠. 은나라가 상나라입니다. 하상주 이 자체가 우리 투르크 계열의 한민족이 세웠던 나라다는 그 사실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증거되는 여러 가지 문헌과 기록들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 걸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뭡니까 이게? 우리는 대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반도로 내려왔다가 반도도 이제 완전히 휴전선이 가로막혀가지고 섬의 나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답을 해드릴 때가 됐죠. 북방 유목 민족의 거대한 연합 국가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유목 국가들의 우리는 환인으로 불리는, 환인은 단어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대한 뜻은 빛의 씨앗이란 소리입니다. 빛의 씨앗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자 하는 그 사람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제가 그걸 확신을 하는 이유는 명상을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인당혈이 개발될 때는 정말 하얀 빛의 씨앗이 보입니다. 이걸 환인이라고 했구나 하는 걸 저는 온몸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느꼈습니다. 그 빛의 씨앗들을 인간의 종족으로 퍼뜨린 것을 넓을 광, 이룰 성, 씨앗자, 그래서 광성자라고 했습니다.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성자가 환인에게 빛의 씨앗을 전파하였고, 환인이 12개의 나라를 9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12개의 나라에 인내천 사상을 천부경을 통하여 홍익인간 제세 이화를 하라고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또 그걸 실천했던 내용들이 환웅이란 집단 무리를 통해 이주했던 이주 집단의 무리에게 전파되어 왔으며, 그 전파된 그 무리들이 요하 문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태산과 황하 그리고 양자강 일대까지를 전부 다 접하고 있었던 북방 유목민족의 거대한 사상 체계 속에 있던 사람들, 그것이 고구려로, 그리고 신라로, 백제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삼국의 정신세계와 사상체계는 완벽한 선도 사상이고 선도 체계입니다. 우리 환단고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랑세기 자체도 믿지를 아니합니다. 근데 지금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도, 신라의 고려,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이시 조선으로 다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과정에도 고종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선도 문화와 선도 사상이 완벽하게 일치되었고 수련하는 자세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불교와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선도 문화가 불교와 융합을 해가지고 불도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7대 단군이 이 북부여로 넘어가면서 산으로 올라가 자기는 도만 닦겠다고 갔을 때 그때 남긴 유명한 예언, 5000년 이후에 다시 우리의 빛의 씨앗인 이 선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리라 했던 그 예언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누구인가? 빛의 씨앗이고 하늘에 직접 만든 천손족이고 천손족의 역할과 기능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다.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밝고 환한 사람이 되어 공적을 완수함으로써 새해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계속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에는 같이 우리 고수들이 하는 수련법, 중수들이 하는 수련법, 하수들이 하는 수련법,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범들과 제가 함께 하는 수련을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 저녁 7시, 그리고 화목은 오전 11시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때 만나고 온라인에서는 월수 저녁 또는 금요일 날 저녁 이렇게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